북한 내부 통신원이 실제 북한의 이제 공개 재판과 공개 총살 장면을 본인이 직접 북한 내에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직접 김성미 대표에게 보내온 영상인데 이게 좀 충격적이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영상을 좀 보시죠. 대박. 오늘 우리는 영연한 김정일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나라 전 세민이 한가정 한시설이 되어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되지 않은 이런 불건전한 일이 특별한 개인 이기주의에 물려서 우리의 이 화목한 대가정을 어리프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따라서 이런 자들은 마땅히 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아니 무슨 지역 주민 행사처럼. 따라서 오늘 구주시장에서 제기된 대상들에 대한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물은 대상들은 앞으로 해야겠습니다. 물순 녹화물을 시청하게 만들면 징용공장 노동자 강구, 군중주의고 취업자 노동자 리자, 뻥친가 보다. 군 사회보장자 리자. 아니 뭐 녹화물을 봤다고 옆에 나눠줬다고 불러? 아무리 물력에 눈이 어둡다 해도 당연히 10kg을 위해 아직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응석을 버려야 할 어린 소녀를 새적기고표 사정없이 머리를 내리쳐 죽이는 이런 것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마땅히 법에 따라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처리돼야. 아니 영상물 봤다는 거랑 지금 살인범하고 같이? 네, 헌재에서 지금 공개 야 재판하는 이러면 안 되지. 공개 총살? 어떡해. 저기 세워놓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아이들이 있네. 이게 이제 통신원들이 찍어서 공개 재판했을 때 곧 총살도 있겠다. 저기 지금 살인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좀 지켜봐라 했더니 3개월에 총살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저는 총살을 직접 봤어요. 제가 한 8살 때인가? 그때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여요. 몇 월 며칠 인민공개 처형을 하니까 와서 봐라. 근데 저희 집 앞에 서악산이라고 산이 이렇게 걸작인데 걸작이 안에 처형장을 만들고 북한은 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쫙 앉아서 봤어요. 근데 3명을 그 자리에서 공개 재판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해요. 그때 3명인데 뭐냐면 이 사람들 죄가 소를 농장에서 소를 몇 마리 잡아먹었어요. 농장에 있는 걸 죽여가지고. 그리고 학교에 여자 선생님들 숙직소잖아. 거기에 들어가서 훔쳐가고. 그래서 이런 놈들은 뭐 우리 인민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 인민의 적이다. 그래서 사형에 처한다 했는데 3사람이 묶어서 나오는데 입에 재갈을 물었는데 이거 비틀비틀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나무를 이렇게 세게 박아놓거든요. 거기다 묶어가지고 싹 하면 따다당 한 사람인데 3발. 그 하고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매스컴. 지금도 저거 보면 굉장히 그때 생각. 트라우마가 생기죠. 트라우마가 생겼잖아. 저는 거기다 지금 갔을 거예요. 아이들이 봤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 공개 처형이 있으면은 어느 날 이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운동장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1학년을 제외한 소년단에 입단한 아이들, 2학년에 보통 입단을 하는데 입단한 아이들은 오후 2교시가 끝나고 운동장에 모여서 사형 구경을 간다는 거예요. 사형 구경을. 그래가지고 아이들 학교 전체가 이제 줄을 맞춰가지고 뭐 노래 부르면서 사형장에 가요. 그러면 어른들이 먼저 와 있는데 어른들이 앞에 있으면 아이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일 앞에 쭉 앉혀요. 그러면은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하고 저희와의 거리가 2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재갈을 물리고 눈은 안 가려요. 그러면 사형수가 우리를 쳐다볼 때도 있어요. 그때 엄청난 공포감이 있어요. 이 사람의 제목은 뭐냐면요. 국가전복 의무죄예요. 그 죄가 뭐냐면요. 공장에서 구리를 한 100kg 정도 훔쳤대요. 아니 100kg가 없어가지고 국가가 전복되면 나라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가지고 안전원들이 3명이 나와서 3발을 따당, 첫 번째 단발로 싹 해서 3명이 따당, 따당, 따당 해서 한 사람이 9발을 맞아요.
그러면은 서 있던 그 사형수가 9발이 끝나게 되면은 머리를 바닥에 숙이고 무릎 꿇은 상태로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죄인은 죽어도 나라의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게 공포와 충격뿐만 아니라 엄청난 교육이에요.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공포예요. 이제 두 번째 탈북은 상해는 미국 학교다. 상해에 있네요. 미국. 네. 상해. 네. 상해는 뭐 미국 학교로 들어. 상해만 해도 국제 도시인데 거기는 미국 학교. 네, 저 북경역에 가니까 그 다른 탈북인 여성 8명이 있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거기서 9명에서 상해까지 기차를 타고 네. 그 우리가 들어갈 때 일단 공식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담장을 뛰어넘어야 되죠. 학교, 네. 국제학교. 네, 국제학교 담장을 뛰어넘어야 되고 국제학교 담장이 높았어요. 거의 한 1.5m 이상이라고 할까? 그게 다 8명 여성들이었어요. 어린 친구가 11명이었고 11살이었고 제일 어린 친구가. 그나마 제가 남자였어요. 그래서 여의 땅 해가지고 넘었어요. 예, 저는 그 어린 친구를 도와주다 보니까 경찰이 막 제 신발을 막 벗기고 저는 발버둥칠 하면서 그래서 다행히 넘었어요. 넘어가고 우리한테 종이장이 하나 있었어요. 예. 우리는 북한 난민이다.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를 미국 국제학교. 예. 들어가가지고 그 교장한테 보였어요. 근데 학교가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애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애들 막 뛰쳐나오고 지금 난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교장이 나오더니 일단은 앉아 있어라. 어디 가서 전화를 하고 오더라고요. 아마 대사관 측에다 전화하겠지 그런 상황이 미국 그러니까. 대사관. 그러던 한 20분 있다 나오더니 우리가 일단은 여기가 디플로마틱 그런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그 파실리티가 아니다. 일단 내보내야 된다. 일단 내보내야 된다. 이게 너무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요걸 좀 설명을 하게 되면요. 중국에 이런 학교가 있어요. 외국인 학교인데 대사관이 이제 후원을 하고 대사관 지역처럼 치해법권인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는 치해법권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손을 못 쓰는데 상해에 있는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해법권 구역이 아니고 어떻게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 학교에 이 진입이 무산됐을 때 너무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고 9명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었어요. 사람 9명이죠. 그 경찰이 한 40명이 들어왔어요. 안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막 질질 끌고 내가 말 안 들으니까 계속 막 당기고 하니까 패기 시작했고 막 이 과정에.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다 13살, 12살, 13살 학교 학생들이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경찰차에 끌려다 실려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상해 경찰서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2번 잡혔으니까. 2번째는 총살당해요. 그것도 너무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북한 입장에선 세계적으로 망신됐다. 망신시켰죠. 이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절망적인 마지막 이제 위기를 맞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조국성 씨가 티모시 조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앞에 지금 있다라는 건 맞아, 나 깜빡하고 있었네. 부산에 오셨어요. 그 위기를 이제 돌파하고 결국 이제 자유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자,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감옥에 딱 갔는데 7명의 제수들이 있었어요. 저희 방에 그 미국인도 있었고 일본 교수님이 있었어요. 콜롬비아인도 있었고 말레이시아인도 있었고 어머나. 중국 사람도 있었고 한국 깡패 아저씨도 있었고 제가 북한을 대표하고 있었어요. 네. 각 나라별로 지금. 네. 처음에 가서는 제가 계속 울었어요. 이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 사형을 지금 사형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네네. 가면 죽는다. 막 우니까 밤마다 이 아저씨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너 왜 울어 자꾸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기만 하고 잠도 안 자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깡패 아저씨한테.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아저씨가. 눈이 뭐 이만하고 머리도 막 빡빡 이렇게 깎아가지고 보면 되게 이 무서워요. 정도면 마동석. 근데 그 아저씨가 너 왜 우냐? 네. 그래서 제가 왜 울어? 차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이 아저씨가 한번 이런 책을 읽어봐 하면 주는 게 있었어요. 너 시간 있잖아 감옥에.
까만 책이었는데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깡패 아저씨가. 회개할라. 하신데? 회개를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한번 너 진짜 살고 싶잖아. 설마 이 세상에 하나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기도해봐.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 그 말에 저 미친 아저씨라고 했거든요. 지금 나 죽는다고 하는데 나보고 지금 그런 책을 평생 읽어보지도 못한 책을 읽으라고.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냥 우는 대신 한번 기도해보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사람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때 나왔던 말이 하나님 저 북한 가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북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감옥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아멘. 어린애들이 산타가 와서 선물 달라고 비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매일 엄청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2명이 방문을 왔어요. 저를 감옥 밖에서. 근데 저는 저를 방문할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 있냐면 북한 대사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다리가 거의 풀려가지고 끌려다 가다시피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두 분이 딱 저기서 보고 있는데 북한 대사관 얼굴이 아니고 다른 분의 환한 얼굴이 웃음을 짓고 있더라고요. 봤는데 한 분은 한국 대사관 그 외교관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 분이셨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와서 저희한테 한 얘기가 너 되게 행운하다. 중국 당국이 개의한 결정을 내려서 너를 필리핀으로 추방시키기로 했다. 너하고 필리핀으로 추방시키기로 했다. 너하고 추방 내렸구나. 나하고 우리 8명 다 그룹을 이제 다 필리핀으로 추방시키기로 했다. 필리핀이요? 네. 중국이? 네.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외교관 여권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당시에 그분들이 설명하는 게 그때 당시 상해 학교에서 잡혔을 때 네. 거기 목격하던 그 학생들 많은 학생들 중에 13살짜리 학생 하나가 이메일을 썼다요 기자한테다가. 이게 지금 온라인에 있어요 지금도. 네. 이메일을 네. 썼다고요? 영어도 문법이 다 틀린 영어로 가지고 우리가 너무 참혹한 그 강경을 목격했다. 끌려가는 모습이 트라우마틱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도울 방법도 없고 어찌할지 모르고 막 울기만 했다. 근데 이들이 북한 가면 죽는다. 도와주세요. 그 이메일 그 밑에 보면은 학교 측에서 또 증언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같이 해줘야 가능한 일이고 그 교장 선생님도 자기도 가슴이 아팠고 그렇죠.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 아이에게 사실은 어느 정도 그 힌트를 줬을 수도 있죠. 이게 어떤 이 국제적으로 보도의 힘인데 당시에 외신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네. 뭐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미성년자 아이들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중국 당시 국경절 연휴였어요. 그런데 그 연휴가 끝나는 대로 북송이 아니라 제3국으로 보내기로 결정됐다라고 기사에도 보도가 됐고 그때 국제사회의 여론을 중국이 눈치를 봤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2004년도면 한창 중국이 올림픽 유치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전 세계의 어떤 이목에 신경을 써야 했던 시즌이기 때문에 맞네. 연휴 끝나고 정말 중국이 바로 필리핀으로 추방을 시켰어요. 이런 사례가 요 케이스 이전에는 거의 없었죠. 마지막이었을 수 있어요.